사회시, 지리, 산도 많고 물도 많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에는 물고기나 조개와 같은 먹을거리가 많아. 일찍부터 사람들은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 그러면서 고기를 잡거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오가기도 했어. 그럼 우리나라 바다의 특징과 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 갯벌이 많은 서해. 서해는 갯벌이 많고 동해, 서해, 남해 가운데 가장 바닷물이 얕아. 그리고 낮과 밤에 바닷물의 깊이가 많이 달라. 서해안 사람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 육지 쪽으로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해. 만에는 배가 닿을 수 있는 항구가 발달하지. 섬이 많은 남해. 남해는 섬이 많고 해안선이 구불구불해. 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들어서 서해나 동해보다 바닷물이 따뜻하지. 남해안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장에서 긴 미역을 기르기도 해. 모래사장이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동해. 동해는 해안선이 쭉 뻗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되어 있어. 바다가 깊고 물이 맑으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 동해안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단다. 곧 바다 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좁고 긴 땅을 곧이라고 해.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호미곶이 대표적이야. 서해안의 바닷물은 누런색이야. 그래서 황해라고 불리기도 해. 서해는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중국 황허강의 누런 물이 서해로 흘러들어서 누런 빛깔로 보이는 거야. 동해와 남해는 무엇이 다를까?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푸른 동해와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남해. 같은 바다라고 해도 동해와 남해는 많이 다르단다.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까?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바다 동해. 해수욕장이 많아. 동해는 바닷물이 깨끗하고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깊고 시원해. 동해는 서해보다 훨씬 시원해. 왜냐하면 바다가 깊기 때문이야. 깊은 바닷물과 바닷바람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거지. 수많은 물고기들의 놀이터야. 동해에는 물고기들을 먹인 플랑크톤이 많아. 그리고 할리와 난류가 만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 점점이 떠있는 섬들의 바다, 남해. 아름다운 섬이 많아. 남해는 해안선이 들쑥날쑥하고 섬이 아주 많아. 그래서 다도해라고 불리며 경치도 매우 아름다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지. 물고기가 많이 잡혀. 1년 내내 따뜻한 물이 흘러 물고기들의 먹이가 풍부해. 그래서 사계절 내내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단다. 양식업 어부를 많이 해. 남해는 바닷물이 깨끗하고 얕아. 김, 미역, 굴 등을 양식하기에 알맞아. 완도와 기장에서 나는 미역은 특히 유명하단다. 갯벌이 많은 서해와는 달리 동해에는 갯벌이 없어. 그래서 바닷물에 진흙이 섞여 있지 않아. 동해의 바닷물이 유난히 맑고 깨끗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 잡히는 물고기가 달라.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동해, 서해, 남해는 각각 특징도 다르고 살고 있는 물고기도 달라. 이에 따라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모습과 생활 모습도 조금씩 다르단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줄게요. 서해에는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조기야. 이밖에 꽃게, 연어, 새우 등도 많이 잡히지. 갯벌이 넓어서 바지락과 게, 가재도 많이 잡혀. 동해에서는 오징어와 꽁치, 명태, 대구, 대게가 많이 잡혀. 남해에는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멸치와 갈치야. 또 고등어와 삼치도 많이 잡혀. 이 외에도 양식장에서 김과 미역을 기르기도 해. 갯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갯벌은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넓게 펼쳐진 땅이야. 모래나 진흙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때는 모습을 감추었다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때에 드러난단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유명한 갯벌이 많이 있어. 갯벌은 무슨 일을 할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갯벌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갯벌을 메워버리기도 했지. 하지만 최근에 갯벌이 보석 같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왜 그런지 알아볼까?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그래서 조개, 낙지, 게, 갯지렁이 등 수많은 물고기와 조개가 알을 낳고 살아가는 곳이지. 이 때문에 먹이를 찾아 날아오는 새들도 아주 많아. 그래서 갯벌은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해. 먹을거리가 풍부해. 갯벌은 어류와 조개류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물을 깨끗하게 해. 갯벌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갯벌이 자라는 갈대 같은 식물들도 더러운 물질이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강 주변에는 평야가 있어.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 그 강들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흘러가지. 큰 강 주변의 땅은 기름지고 평평해서 쌀농사를 짓기 좋아. 게다가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노동력도 풍부하단다. 그래서 큰 강 주변에는 너른 평야가 생겨났어. 우리나라에는 흐르는 큰 강과 그 주변에 발달한 평야를 살펴보도록 할까? 한강의 김포평야. 한강은 한반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야. 태백산맥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지. 한강이 서해로 나가는 곳에 김포평야가 있어. 금강은 논산평야. 금강은 전라북도에서 시작되어 충청도를 지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강이야. 충청남도 논산은 강의 하구인데 이곳에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어. 만경강과 동진강은 호남평야.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라북도를 휘감아 도는 강이야. 두 강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인 호남평야가 있어. 호남평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이며 옛날부터 좋은 쌀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단다. 영산강의 나주평야. 영산강은 전라남도를 휘감아 도는 강이야. 영산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구에 나주평야가 있어. 호남평야와 함께 쌀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곳이야. 낙동강의 김해평야. 낙동강은 경상도 지역 곳곳을 적시며 흐르다
남해로 빠져나가는 강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하구의 김해평야가 있지. 대부분 벼농사지대이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기르기도 해. 옛날 강 주변에는 평야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나라도 들어섰어. 백제는 한강 주변에 자리를 잡은 나라이고 가야의 6나라는 낙동강 주변에 자리를 잡은 나라였어. 고려는 애선강 주변에, 고구려는 압록강과 대동강 주변에 시작한 나라였단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지구는 크고 작은 땅덩어리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 커다란 6개의 땅덩어리를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나라 땅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야. 북쪽은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동쪽과 서쪽, 남쪽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이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반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기도 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우리나라의 북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계절에 따른 꼭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지. 섬이 많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3,200여 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반구의 중위도.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나타난단다. 이웃한 나라. 한반도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중국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지. 남동쪽 바다 너머에는 일본이 있단다. 북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지금의 한반도 영역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 우리 조상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 고조선은 압록강의 북쪽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인 고구려도 한반도 북쪽에서 활동했지. 우리나라 땅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도 산을 볼 수 있어. 높은 산은 대부분 동쪽의 큰 산줄기를 따라 이어져 있지. 그리고 남쪽이나 서쪽에는 낮은 산지와 평평한 평야가 있단다. 대륙으로 나가는 문. 우리나라의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로 나가는 문 역할을 해. 북쪽에는 우리나라의 지붕인 개마고원이 있고 이곳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겨울이 길고 추워.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 우리나라는 서쪽에 있는 산보다 동쪽에 있는 산이 더 높고 험해.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산 주변에는 사람이 적게 산단다. 한반도를 가로로 잘라보면 바로 알 수 있지. 넓은 평야가 발달한 남서쪽.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는 낮은 산들이 많아. 그리고 서해로 흘러드는 큰 강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줄줄이 이어진 백두대간. 우리나라 동쪽에는 높은 산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부터 묘양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성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를 백두대간이라고 불러. 높은 산 가운데 평평한 땅이 있어. 높은 산에 있는 평평한 땅을 고원이라고 해. 대관령이 대표적이야. 고원에서는 주로 소나 양을 기른단다. 화산으로 움푹 파인 땅도 있어. 백두산과 한라산 꼭대기에는 화산 폭발 때 생긴
움푹 파인 땅이 있어. 이런 땅을 분지라고 해. 분지에는 빗물이 고여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단다.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말이야. 우리나라의 산맥과 고개. 70% 이상이 산인 우리나라는 높은 산과 골짜기가 발달했어.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져 산맥이 생겼고 높은 산과 산 사이에 많은 고개가 생겨났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우리나라의 산맥.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많아. 산맥은 대부분 남서방향으로 빗살처럼 뻗어 있지. 차령산맥.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와 충청도 지방으로 길게 뻗은 산맥이야. 차령이라는 높은 고개와 백운산, 칠갑산, 계룡산 등이 높이 솟아 있어. 노령산맥. 소백산맥의 중간에서 갈라져 남서방향으로 뻗은 산맥이야. 전라북도를 거쳐 전라남도에서 끝이 나는 산줄기지. 내장산, 보악산 등이 있어. 낭림산맥. 태백산맥과 함께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산맥이야. 낭림산맥에는 강남산맥, 저기령산맥, 묘향산맥이 빗살 모양으로 뻗어 있어. 태백산맥.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산맥이야. 높고 험해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막고 있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이 있어. 소백산맥. 태백산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내려와 영남과 호남 지방을 나누는 산줄기야. 이 산줄기에는 소백산, 속리산 등이 있어. 굽이굽이 구름도 쉬어가는 고개. 고개는 옛날부터 산으로 막힌 여러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어.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요즘에는 관광 명소로도 널리 개발되고 있단다. 조령.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야. 묵명세제라고도 부르지. 옛날에는 경상도에 사는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때 이 고개를 넘었어. 측풍령. 예로부터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잇는 교통로로 이용되었어. 금강과 낙동강이 나누어지는 곳이기도 해. 한계령.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고개로 유명하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나누는 역할을 해. 대관령.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고개로 고개가 무척 험해. 99굽이 길이라고도 해. 대관령에서는 고랭지 채소가 널리 재배되며 목축업이 발달됐어. 이외에도 미시령, 진부령, 말티고개, 박달재 등이 있어. 산맥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마을은 날씨가 달라져. 바람과 비구름은 높은 산맥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산맥을 사이에 두고 어떤 마을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햇볕이 따사롭단다. 우리 지방의 자랑거리를 소개할게. 어느 한 고장에서 나는 물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특산물이라고 해. 넓은 들이 있는 곳에서는 곡식이 특산물이 될 수 있고 바닷가 근처의 고장에서는 생선이나 조개가 특산물이 될 수 있지. 우리나라 각 고장에 유명한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경기도. 경기도는 관광과 문화 등 여러 산업이 고루 발달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산업도 발달했어. 특히 안성의 유기, 이천의 도자기, 여주의 쌀, 강화도의 화문석 등은 예로부터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해. 충청도.
땅이 기름진 충청도는 예로부터 다양하고 독특한 특산물들이 많았어. 충주의 사과, 괴산의 한지, 홍성의 새우젓, 공주의 밤, 한산의 모시, 연기의 복숭아 등이 유명해. 전라도 지방은 옛날부터 쌀 농사가 발달했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특산물을 만들어냈어. 광주의 무등산 수박, 보성의 녹차, 나주의 배, 익산의 보석 등이 유명해. 강원도는 높은 산이 많고 동해와 접해 있어 여러 가지 자원이 나는 곳이야. 그래서 특산물의 종류도 많고 질도 우수하지.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고랭지 채소나 황태, 명란젓, 횡성의 한우 등은 매우 유명하단다. 경상도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야.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통영의 낮은 칠기, 하동의 녹차, 사천의 옹기 등이 있으며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상주의 곶감, 영덕의 대게, 성주의 참외 등이 있단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기장미역은 미역 중에서도 으뜸으로 인정하는 상품이야.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깨끗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해. 그리고 귤, 파인애플 등의 과일이나 차, 버섯류 등을 많이 기르지.